뉴욕 맨해튼에서 한 남성이 사제폭탄을 제조하고 도심 곳곳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시카고 연방법원에 무장 남성이 난입해 9시간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대치 기간 동안 법원 건물은 봉쇄됐고 긴급 대피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우버가 여성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성 운전자 전용 호출 기능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에서 일부 상품 가격이 대폭 인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아직 무역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의 또다시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한미 통상협의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으로부터 7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사상 처음 미국의 시장을 개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세율을 15%로 낮춰주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물론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개방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As a result of the president's successful negotiating tactics, many foreign markets are now being opened to American industries for the very first time, and harmful trade barriers are being broken down.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가들을 향해 미국산 농축산물과 공산품 수입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겁니다. 당장 모레 예정된 2+2 통상협의에서도 이런 미국의 요구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막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날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일 협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미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들하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럽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에서 생산된 제품은 올해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의 관세에 10%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15%는 사실상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지지 의원 40명을 넘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평화 포럼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워싱턴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15선의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의회에서 개최한 평화포럼에서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방식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자칫 주한미군 기지를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선 평화조약을 맺고도 여전히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또 공동훈련도 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법안은 공감대가 더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shows that Congress is ready to take action to say it is now time to end the war of 1953 and to prevent the war of... 셔먼 의원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대북 전략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만 불렀다며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조약은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이번 119기 연방회기에서 발의된 지 넉 달 만에 의원 41명의 지지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포럼에선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인들의 70%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59%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62%는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도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가 북한의 호응을 얻어낸 사례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행동, 신뢰와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동으로 그 실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미 두 정상이 모두 끔찍한 테러를 겪었던 경험도 공유하는 만큼 호흡도 잘 맞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는 회복과 성장, 실용이며 남북의 평화 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뉴욕에서 한 남성이 사제 폭발물을 제작하고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인우드에 거주하는 55살 마이클 겐이 최소 7개의 폭발 장치를 제작해 뉴욕 도심 곳곳에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온라인에서 구매한 화학물질로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맨하튼의 아파트 옥상 여러 곳에 설치했으며 하나는 윌리엄스버그 다리 지하철 선로에 투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겐이 제작한 장치 중 하나에는 일반 소비자용 폭죽의 600배에 달하는 1온수의 폭발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ven a relatively small-looking improvised device, in this case, 600 times the explosive power of a firework in close proximity in a subway car. 당국은 폭발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하철 승객과 도심 밀집 지역 주민 수백 명이 한꺼번에 희생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모든 장치는 폭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겐을 폭발물을 이용한 재산 파괴 시도, 폭발물 운반, 불법 소지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 무장한 남성이 들이닥쳐 수시간 동안 건물이 폐쇄되고 대치극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다르크슨 연방법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되면서 건물이 즉시 봉쇄됐습니다. 이 남성은 FBI와 대화하기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고 건물 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see the lights flashing, an alarm, and the U.S. Marshal announces that there is a situation going on in the lobby. Do not leave the room. I can't hear anything that he's saying. I can just see him like moving his arm around and like making people like back up from him. 당시 여러 진압 대응팀이 출동해 건물 내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결국 9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남성이 제압돼 목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용의자가 치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애나하임과 가든그로브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에서 올해 첫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일부는 발열과 두통, 몸살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는 뇌염, 혼수 상태 등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모기 번식을 막기 위해 집 주변 고인물을 제거하고 디트나 피카리딘 성분의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매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절도 건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주정부와 지역 경찰의 공조 수사 강화로 2023년 대비 차량 도난율이 1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집중 단속이 진행된 오클랜드와 베이커스필드, 샌버나디노 등 주요 지역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습니다. 오클랜드가 포함된 알라메다 카운티는 18%, 커넬 카운티는 28%, 샌버나디노는 11%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와 세크라멘토, 산타바바라 등 여러 지역에서 20% 안팎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LA시 차량 절도는 단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6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여성 승객을 위한 전용 호출 기능을 도입합니다. 우버는 앞으로 몇 주 안에 LA와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에서 여성 전용 호출 기능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성 승객은 여성 운전자를 즉시 호출하거나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앱 설정에서 기본 선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성 운전자와의 매칭이 100% 보장되지는 않지만 설정을 켜두면 매칭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운전자 역시 바쁜 시간대나 야간 운행 시 여성 승객만 태우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버 측은 이번 조치가 여성 이용자들의 야간 탑승 불안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 반응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에 최초로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한 휴게소 형태의 테슬라 다이너가 오픈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 설치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7001번지에 정식 개장한 테슬라 다이너에 인근 아파트 유닛들의 시야를 가리는 4층 높이의 대형 스크린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차량 탑승 대기 중인 고객들의 영화 시청을 위해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스크린이 설치되기 전까지 발코니에서 할리우드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크린이 전경을 가리는 데다 소음까지 심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밝은 조명 때문에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측은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설치였으며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크린 각도 조정과 밝기 조절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식료품 업체 월마트에서 일부 상품 가격이 하룻밤 사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월마트 직원이 새우 가격이 하루 만에 $5에서 $10로 오른 사진을 올리자 네티즌들은 이를 새우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코아 파우더, 아기 인형 등 여러 품목의 가격 인상 사례가 잇따랐고 일부 매장에서는 15,000여 개 상품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기업의 이윤 확대가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월마트 제품 보이콧과 대체 매장 이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관세 인상 여파로 미국 내 직원 1,500명을 해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상위 1% 고소득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약 $90만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재정 전문 사이트 스마트 에셋에 따르면 연 $90만 5,396 이상을 벌어야 캘리포니아에서 상위 1%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3만 1,000보다 약 $17만 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높은 기준을 보인 지역은 워싱턴 DC로 상위 1% 진입을 위해서는 연소득 약 $107만 필요합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준을 보인 주는 웨스트버지니아로 연 $41만 6천 벌어도 상위 1%에 해당됐습니다. 한편 연소득 $50만 미만이면서도 상위 1%에 포함될 수 있는 주는 미시시피와 뉴멕시코, 켄터키 등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중심부 지하에서 수천 년 전 고대 로마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비밀 도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CNN은 카피톨리노 언덕 아래에 조성된 터널과 동굴, 저장고, 선술집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하 도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표면에서 약 20m 아래에 있으며 부드러운 화산암 투포로 조각돼 로마 공화정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실제 사용했던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시민들의 방공호로도 쓰였습니다. 지금도 당시 설치된 화장실 표지판과 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이 지하 도시를 오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일반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각종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사퇴의 변을 전했는데 현직 국회의원 낙마로는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보져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딱 하루 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청문회를 넘지 못한 첫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안함을 표현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 1시간 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본인이 여러 상황을 보고 내린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또 저희 함께 부락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보좌진 처우 문제는 별개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당사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물러났다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나온 만큼 인사검증 절차에도 더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사무소 히림과 통일교를 연결해줬다는 건데 특검이 히림을 압수수색한 영장에 김 씨와 통일교 간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란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연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당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정에 건축사무소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취재 결과 통일교와 히림을 연결시켜준 인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당시 프놈펜 공항공사를 맡고 있던 히림을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캄보디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해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히림 측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히림 쪽이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며 사업엔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진 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도 늘어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히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고 히림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히림을 끌어들인 뒤 김 여사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받는 목걸이 선물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작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히림 측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이라며 통일교 사업에 히림이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김건희 씨의 특검 출석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를 어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아내 정모 씨가 특검에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나요? 주로 자금 관련한 것들이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 정 씨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 이사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성 씨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특검은 아내 정 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을 묻는 한편 46억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키움증권 경영진에 이어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의 관계자도 출석했습니다.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까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불러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정필 씨 집행유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1호기에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탑승했던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출석을 통보한 날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일찍 끝내주고 조사 사이에는 휴식 일정도 보장해달라는 요구 조건들을 내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다음 달 6일. 김 여사 측은 해당 날짜에 김 여사의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지만 특검 조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특검에 조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등 모두 16가지인데 김 여사 측은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또 각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이후 소환 일정을 미리 통지해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아직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특검은 기본적으로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김 여사 측의 방문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은 반가운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12,000여 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며 집안 공기도 자주 환기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는 물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그리고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국물류 등에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여름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여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여름이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